기초물리학 15번째 강의의 주제는 이 전기 포텐셜과 축전기입니다. 우리가 보존력에 대해선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전기력이라는 것도 보존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전기장에 대한 이제 상대 개념으로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포텐셜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전기라는 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롱의 법칙으로 기술되는 이 전기력은 보존력입니다. 따라서 보존력에 대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이 R0라는 위치에서 R까지 이동하면서 그 힘이 이제 해준 1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 내가 전기력에 대해서 이 R0에서 R까지 이동하면서 여러분 이 경로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전기력 F는 이제 QE, 그러니까 전하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힘에 대한 적분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전기장에 대한 적분으로 또 새로운 이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전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하가 곱해져야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전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도 항상 그 차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도 항상 그 차로 정의가 되는데, 그 차라는 말은 그냥 항상 담겨 있는 걸로 해서 그냥 보통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하고 그냥 전기 포텐셜이라고 이제 또는 전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전위는 이제 보통 V라는 기호를 씁니다. 에너지는 이제 U라는 기호를 썼다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 V라는 이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기 포텐셜 차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 차지 곱하기 이렇게 이 전기 포텐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기 포텐셜은 여기서 내가 그 전기력을 내가 전기장으로 이제 바꿔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R0라는 위치에서 R까지 이 전기장에 대해서 경로 적분을 해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 것이 이 전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전하에 대해서 일단 전기 포텐셜을 한번 이제 구해보죠. 그 점전하에 대해서는 이 점전하가 이제 이 Q1이라는 점전하가 있다. 그럼 그 Q2라는 전하에 대해서 가해주는 힘이 이 전기력이 이렇게 쿨롱의 법칙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Q1에 의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 힘, 여기 나온 요 힘을 여기다 넣고 이제 이 R을 이제 무한대에서 R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 K의 R분의 Q1, Q2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이제 전기 포텐셜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은 요 전기력에서 이 Q2로 나눠준 것이니까, 그러면 Q1이라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크기가 K의 R 제곱분의 Q가 될 테고, 이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전기장을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 적분을 해준 그 결과가 되고, 그러면 요 결과는 요 위에 이제 결과에서 Q2를 나눈 거와 똑같다. 그래서 K의 R분의 Q1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전기장의 개념하고 똑같이 이제 중력에 대해서도 중력장의 개념을 이제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개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력의 경우에도 보면 그 중력의 한 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정의할 때 이렇게 이 중력의 한 일하고 이동한 거리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정의하죠. 그럼 내가 물체를 이 지면에서부터 h만큼 더 높이 들어 올리면 이 힘은 이제 올리는 방향의 반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H만큼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MGH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걸 내가 M 곱하기 중력 포텐셜로 쓸 수 있어서 중력 포텐셜은 이제 G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장에 대해서도 전기장이 한 일 곱하기 이동한 거리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는데, 역시 이 전기장이 받는 힘에 거슬러서 이제 옮겨가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 QED가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Q 델타 V라고 쓸 수 있으니까, 델타 V는 이제 ED가 되겠습니다. 전기 포텐셜이라는 이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 물리량에 대한 단위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일단 전기장은 벡터양이었지만, 전기 포텐셜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같이 이 스칼라 양입니다. 이 스칼라 양의 단위는 전하하고 전기 포텐셜을 곱하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국제 기본 단위가 이 에너지의 단위 주를 이 전하의 단위 쿨롱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전기 포텐셜을 워낙 자주 쓰이니까 이 단위를 새로운 이제 볼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포텐셜의 단위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트라는 전기 포텐셜 단위를 쓰면,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도 이미 단위를 한번 정해서 썼었죠.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었으니까,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턴 퍼 쿨롱에서 내가 미터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해주면, 뉴턴 미터면 이제 주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쿨롱 미터가 있는데, 쿨롱을 저 위로 보내면 이게 주울이니까 주울 퍼 쿨롱 나누기 미터가 되고, 주울 퍼 쿨롱이 여기 보다시피 이제 볼트라는 이 전기 포텐셜의 단위니까, 그럼 볼트 퍼 미터라는 것도 이 전기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이 뉴턴 퍼 쿨롱을 쓰기도 하고, 이제 볼트 퍼 미터를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볼트 퍼 미터를 볼 수 있는 게, 균일한 전기장일 경우에 전기 포텐셜 V가 ED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요 전기장 균일한 이때 전기장 E는 V를 D로 나눈 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 단위가 이 볼트 퍼 미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또 전기 포텐셜로부터 유도되는 유용한 에너지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룬 강의에서 이런 에너지 단위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자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자가 1볼트의 전기 포텐셜 전이차에서 얻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단위인 거죠. 그래서 2라고 쓴 건 전하의 전하량이고 1볼트니까, 근데 이 전자의 전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쿨롱하고 볼트가 곱해지면 줄이 되죠. 그래서 이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전기력이 한 일을 계산할 때 이게 바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 전하 곱하기 전기 포텐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1 에너지 정리를 여기다 가져오면, 전기장에서 전하가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였을 때, 그때 늘어난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전기력이 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 전기력이 한 일을 내가 전하 곱하기 이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얻는 에너지는 이제 QV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포텐셜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전지라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전지라는 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또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 전지를 뭐라고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전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양극이 있죠. 전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단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 그러니까 이 전이차 또는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를 이제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타 전지, 이게 이 19세기 전자기 혁명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런 전지를 만들므로써 본격적인 전기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볼타 전지도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양극 사이에 이 전기 포텐셜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건전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쨌든 이 전기 포텐셜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근데 이 전지에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 전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1차 전지라 그러는데, 보통 이 화학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이 포텐셜 차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건전지나 뭐 알칼리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1차 전지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꺼냈을 수 있는 이런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여기 이거는 이제 이 납축 전지라고 하는 건데, 이 납과 이 안에 이제 황산 같은 이제 전해질 용액을 넣어서 이 전이차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 이 리튬 아이언 이 전지는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것들이 다 2차 전지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이 축전기라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전기는 영어로는 이제 캐패시터라 그러고, 이 문자 기호로 쓸 때는 그래서 C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쿨롱의 이제 C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축전기는 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앞에서 전지를 배웠는데, 전지도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축전기도 저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지와 축전기는 기능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이 전지는 이 양극 사이에 이 전기 포텐셜 차이, 그러니까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였는데 비해서, 이 축전기는 이 전하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 저장된 전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기 포텐셜 차이가 달라진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축전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두 개의 이 도체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렇게 이 절연층으로 분리된 얇은 금속 방막을 이제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가운데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층을 놓고 이제 양쪽에 이 금속 방막을 놓는데, 이러면 이 금속 방막에 내가 한쪽엔 이제 플러스 전기, 다른 쪽엔 마이너스 전기가 놓으면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이 안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를 축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전기의 특징은 이 전하를 굉장히 빨리 넣고 이제 빨리 뺄 수 있다. 라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기를 빼낼 때 이제 빼내는 속력에 항상 그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빨리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지만 이렇게 놓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돌돌 말아서 이런 이 구조물 속에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이제 종류의 이 축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이 평행판 축전기라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평면, 이제 여기서 물론 무한하다는 건 충분히 요 면적이, 그러니까 요 판의 크기가 요 판 사이의 간격, D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충분히 이제 큰 거,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거의 무한한 평면으로 근사해요.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평행한 금속 판을 놔서 만든 이 축전기를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데 쉽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축전기를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한쪽에 이제 플러스 Q, 반대쪽에 마이너스 Q의 전하가 놓이면
이 사이에는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바깥의 전기장이 0이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게 무한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전기장은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전기장 세기는 요 안에만 이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제 근사가 됩니다. 이 축전기라는 게 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라 그랬는데, 이 전하를 저장하는 그 능력을 이제 그 축전기의 이 전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그 쿨롱의 법칙을 배울 때 그 중첩 원리를 배웠죠. 그래서 전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전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전기장의 세기는 그 전하, 각각의 전하가 주는 거에 다 이제 더해서 전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면 두 축전기 도체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이는 그 두 포텐셜 차이에 있는 전기장을 경로를 따라 적분한 그게 이제 전기 포텐셜 차이고, 전기장은 그 전하의 양 Q에 비례할 테니까 당연히 그 포텐셜 차이도 이 전하의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러니까 두 도체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와 그 도체에 저장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장된 전하량을 Q라 그러면 둘 사이는 비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내가 C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기 용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전기마다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축전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이 되겠고, 저 값이 클수록 내가 이 같은 전이 차더라도 더 많은 전하를 이제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더 이제 용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기 용량, 그리고 영어로는 이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 캐패시턴스는 강조한 대로 이 걸린 전압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전위 차이는 관계가 없고 축전기의 기하학적 구조, 그러니까 형태, 크기 뭐 이게 어떻게 됐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기 용량이라는 또 새로운 양을 배웠으니까 이거의 단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이 페럿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여기 전기 용량의 정리가 그 전하를 이 전기 포텐셜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전기 포텐셜의 단위는 볼트니까 그 전기 용량의 단위는 쿨롱 퍼 볼트가 될 텐데, 이 쿨롱 퍼 볼트를 이제 페럿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다. 그거는 이제 패러데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1페럿이라는 이 전기 용량이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기 회로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이 대부분의 그 축전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용량이어서 보통 이 100만 분의 1 페럿인 마이크로 페럿이나 또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적은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피코 페럿 같은 이런 단위를 씁니다. 자, 이렇게 그 축전기에 이 전하를 저장하려면 그래서 이 축전기의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하를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이 전지라고 하는 건 어떤 장치라 그랬죠? 예, 전위차,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결국 여기에 이제 전기 포텐셜이 이제 계속 커지다가, 그러니까 요 축전기에 걸린 이 전기 포텐셜과 요 전지의 전기 포텐셜이 같아질 때까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Q는 CV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전기 용량을 안다면 이제 여기 걸어준 전압을 알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이 전하량은 Q는 CV다 라는 걸로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회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기회에 이 회로 기호도 배워둡시다. 자, 전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작대기 두 개를 평행하게 긋는데 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반면에 자, 축전기는 이렇게 평행한 두 개, 이게 대표적인 축전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이 평행한 두 도체를 이렇게 가까이 붙여 놓은 거니까 이렇게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극성이 없죠. 그러니까 양쪽이 동등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스위치, 여기 있는 스위치는 이 회로를 붙여서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끄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호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전기 용량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그때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이제 형태, 뭐 크기 이런 걸로만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가장 쉬운 게 이 평행판 축전기니까, 그럼 이제 이 평행판 축전기를 두 개의 무한한 평행판으로 이제 근사를 해보죠. 그럼 이 평행판에 한쪽에는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놓고 다른 쪽엔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넣었을 때, 그럼 요 두 도체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앞에서 이 정의한 전기 용량의 정의가 C는 Q 나누기 V였죠. 그래서 Q는 CV로 보통 외우지만 이제 전기 용량 C는 전하 나누기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이차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 전이차를 계산하려면 지금 요 경우에는 전기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요 전기장의 크기만 알면 이 전기장 곱하기 요거 이동한 거리,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무한한 두 도체 사이의 전기장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요 시그마는 전하 밀도, 그러니까 면전하 밀도죠. 근데 시그마는 그래서 여기 전하가 Q라 그러면 그거를 이 평행판의 면적 A로 나눠준 양이 돼서 이 전기장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 포텐셜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전기장 곱하기 요 두 사이 이 거리 D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D를 곱해보면, 자, 입실론 제로 A분의 이제 DQ가 되는데, 자, 그 앞에서 그러면 이제 Q에 대해서 써보면 요쪽에 있는 걸 다 이쪽으로 넘기면 Q는 이제 입실론 제로 D분의 A의 V가 되는데, 그럼 그거를 내가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V만 떼면 요게 요 앞에 있는 요 계수가 바로 이 전기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면적이 A인 도체판을 이 거리 D만큼 띄워놨을 때의 전기 용량은 이 입실론 제로, 그러니까 이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이제 거리 D분의 면적 A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평행판 축전기인데, 자, 평행판 축전기의 판 사이의 간격을 1mm로 했어요. 1mm니까 굉장히 이렇게 얇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전기 용량이 1페럿이 되려면 판의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겠는가? 여기 있는 요 공식을 뒤집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면적 A라고 하는 건 이 D 곱하기 C를 입실론 제로로 나누면 되고, D를 1mm, C를 1페럿, 그 다음에 이 진공의 유전율을 앞에서 값을 구해 넣어서 보면 1.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킬로미터라도 6승이 빠지니까 이제 100 제곱킬로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mm로 얇게 해도 내가 1페럿짜리 이 축전기를 만들려면 이 평행판이 그러니까 10km, 10km 이 정도로 이제 크게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페럿이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축전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단위인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을 쓰는 겁니다. 자, 그 축전기를 이제 한 회로 해서 여러 개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여러 개의 축전기가 마치 하나의 축전기처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용량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축전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축전기의 기본 공식은 Q는 CV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는 전기 용량 곱하기 전이차 이렇게 딱 되니까, 이렇게 그 평행하게 놓으면 이 축전기 3개에 걸리는 전이가 여기 전지에 걸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병렬 연결된 축전지의 전이차가 같다라는 걸 쓰면 요 3개에 모인 전하량을 이제 내가 Q라 그러면 이 전하량은 요 3개에 각각 다 모여 있으니까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요 3개는 각각 다 C1 델타 V, 이렇게 델타 V가 다 똑같이 이렇게 곱해진 게 더한 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Q는 CV 관계에서 보면 요 3개를 병렬로 붙이면 그
이 병렬로 연결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각각의 전기 용량을 더한 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한 축전기는 그냥 용량을 다 더해준 거 축전기 하나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축전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는 이제 이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각각에 걸리는 이 전위가, 그러니까 이 전기 포텐셜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각각에 걸린 전기 포텐셜을 다 더한 게 요거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같으냐 하면, 이게 그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다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 충전이 되고 나서도 전체 다 합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원래 여기도 0이었고 하기 때문에 요 각 축전기에 저장된 이 전하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Q로 같아서 요 안에 전기가 0이 돼야 되죠. 여기도 0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저장된 그 전하가 다 같다. 근데 이 각 전하는 이런 관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걸린 전압은 요걸 다 더한 거니까 이걸 요 각각을 요 나눠서 이제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전압은 이제 C1분의 Q, 이렇게 C2분의 Q, C3분의 Q가 되니까 내가 이걸 Q를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Q는 CV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결국 요게 C분의 1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하나의 저 축전기로 볼 수 있는데, 그 용량을 내가 C분의 1이라고 놓으면 그 C분의 1이 각각의 축전기에 역수를 더한 것과 같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이제 전하를 저장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 전하를 저장하면 이 전기 에너지도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의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느냐를 계산하려면, 실제로 축전기에 충전을 하면서 그 충전을 하기 위해 이 전지가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얼마의 일을 하느냐? 자, 앞에서 이 전하가 전기 포텐셜 차를 극복하고 움직이려면 Q 델타 V만큼의 이제 일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만큼의 일을 받을 거예요. 근데 축전기의 경우에는 요 공식을 그대로 쓰는데, 축전기는 내가 전하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전기 포텐셜이 올라가죠. 전위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지느냐? 네, Q는 CV라 그랬으니까 V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DQ를 넣을 때마다 전하가 이렇게 점점 전하량이 커져서 포텐셜이 올라간다라는 걸 고려하면, 내가 이 전체적인 일은 내가 이거를 Q를 0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Q라는 양까지 갈 때 이걸 적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분의 Q'을 DQ'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이건 Q', DQ'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Q' 제곱이 되고, 0에서부터 Q를 넣으면 그 결과는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이제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되고, 내가 여기에 Q는 CV라는 이제 그 공식을 이제 집어넣으면 2분의 1 C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더 좋으니까 보통 이제 2분의 1 CV 제곱을 이제 많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둬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그 전기장에 그러니까 축전기에 이제 전하가 저장되면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저장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평행판 축전기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C 델타 V, 그러니까 V의 제곱이라 그랬죠. 근데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입실론 제로 D분의 2. 자, 그 다음에 그 전기 포텐셜은 전기장 곱하기 그 평행판 그 사이의 거리 D에 곱한 거였죠. ED였죠. 근데 이거의 제곱인데, 자, 이거를 자, 같이 다 곱해보면, 자, 여기 이제 요 D하고 하나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에다가 d는 하나 없어지고 이제 AD가 됩니다. 근데 A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평행판, 두 평행판 사이에 있는 공간의 부피가 되겠죠. 면적에다 그 사이 거리에 쓰니까. 그러면 요게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냐? 요게 부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양은 에너지 밀도가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전체가 에너지가 되죠. 근데 그럼 요게 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인데 그게 에너지 밀도가 됩니다. 아,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이제 전기장이 가진 에너지 밀도로 해석할 수 있고, 전기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쿨롱의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양이 아니라 실제로 공간에 뭔가가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심지어 이제 이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충전을 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전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이 전하를 여기 충전이 되면서 축전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근데 그 저장된 에너지는 어디에 가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에 이 전기장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용량도 계산을 해봤죠. 근데 그 평행판 사이에 우리가 이 유전체라는 물질을 넣으면 이 전기 용량이 이제 커집니다. 근데 그 왜 커지느냐는 이제 이 넣은 물질의 이제 성질과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전기장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이 전기장이 이제 작아집니다. 크기가. 이 작아지는 건 이제 유전체의 물성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전기장이 작아지냐를 나타내 주는 게 유전상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의 진공의 유전율에 비해서 이 물질, 유전체라는 걸 넣었을 때 이제 더 이 전기장이 약해지는 그 비율을 유전상수라고 부르고 그 관계식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유전율은 이제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유전상수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유전체가 들어있는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생기는 전이차가 전기장 곱하기 D라 그랬죠. 근데 요때 생기는 전기장이 요번에는 아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는데 이렇게 그 유전체를 넣으면 이게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죠. 근데 이 입실론이 커졌으니까 이제 전기장의 크기는 줄죠. 이 전기장의 크기가 줄었다는 얘기는 전기 포텐셜이 줄었다는 얘기고, 같은 전하에 대해서 전기 포텐셜이 줄었으니까 이 전기 용량은 늘어났다. 그래서 이때 전기 용량은 이제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입실론으로 되고, 그래서 이 입실론은 카파 입실론 제로니까 내가 유전상수가 카파인 유전체를 이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넣으면 전기 용량이 카파 배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에 보면 이 물질에 따른 여러 물질의 그 유전 상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유전 상수가 큰 물질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유전체를 넣어주면 내가 같은 전위에 대해서 요 사이에 이제 전위체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용량이 더 크니까 더 많은 전기를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라는 물질을 넣으면 왜 전기 용량이 늘어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왜 그 사이 공간에 이제 전기장이 줄어드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 유전율, 그러니까 유전상수가 큰 이제 물질은 보통 극성 유전체라는 건데, 이거는 그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이제 극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전체적으로 중성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서 이렇게 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막대기처럼 자석처럼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전기 쌍극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석 같은 거죠. 자기 쌍극자에 해당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밖에 전기장이 걸리면, 밖에 이제 축전기 같은 경우에
전하를 이제 충전을 해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것들이 배열이 일어나는데, 이 배열은 예를 들어 전기장이 이 방향이면 플러스 전기가 이쪽으로 향하고 마이너스 전기는 이쪽으로 이제 배열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전체 전기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 전기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극성 유전체 말고 이제 일반적인 그 이제 약한 유전체들은 이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안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쌍극자 배열이 없다가 살짝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약한 유전체가 되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그 전기 용량이 이제 1페러짜리 같은 거 만들려 그러면 굉장히 면적이 넓어야 됐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용량의 축전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큰 용량의 축전기를 만들려면 면적이 무지하게 넓어야 되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크기는 덜 키우면서 전기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죠. 네, 한 가지 방법은, 자, 이제 유전체를 넣으면 커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유전상수가 굉장히 큰 물질을 찾아서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평행판 축전기 보니까 면적에 비례하고 이제 그 두 판 사이의 간격에 이제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면적을 늘리기 어려우면 판 사이의 간격을 이제 최대한 줄이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둘 사이에 들러붙으면 안 되죠. 그럼 전기가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전기가 안 통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얇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전해 축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해 축전기는 이 알루미늄 같은 걸 이용하는데, 알루미늄은 이렇게 그 공기 중에 놔두면 산화가 돼서 여기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막이 생기는데, 이 산화 알루미늄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지만 이 산화 알루미늄은 그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입니다. 근데 굉장히 얇은 막이 생겨요.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 이제 굉장히 간격을 줄일 수 있어서 전기 용량을 늘릴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 두 개를 갖다 붙일 때는 이걸 굉장히 날씬하게 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울퉁불퉁해지는 것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이기가 힘든데,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 막이 생긴 사이에 이렇게 전해질을 넣어서 붙이면 이 전해질로는 전기가 통하니까 실제로 이 산화 알루미늄 막만큼만 이제 간격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을 굉장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이제 전해 축전기라 그러고, 이런 전해 축전기를 더 이제 높여서 표면적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 숯 같은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숯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많이 뚫려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해 콘덴서의 이 성질을 이용하면서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 전기 용량을 굉장히 늘린 거를 이제 초축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전기 용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전기 포텐셜의 이제 개념을 배웠고, 이 전기 포텐셜은 이 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전지라는 게 무엇이고 축전기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죠. 자, 어쨌든 축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기본적인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모든 도체는 축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전기가 그러니까 금속 도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이제 자연환경, 뭐 땅 이런 거하고 작용해서 그 판 하나에도 전기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도체는 축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전기가 흘러다니는 회로에 기본적으로 축전기가 다 있는 거죠. 들어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 손도 이 전기가 아주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고 조금이지만 흐르고, 그래서 이 축전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스마트폰 스크린과 여러분 손 사이가 전기 용량이 생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 터치 스크린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는 그 저항기 유도기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거와 더불어 모든 회로의 기본 요소로 작용하는 이 세 개의 기본 이 소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